나만의 교과서를 만드는 단권화 공부법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를 알기 전에 우리가 그 공부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위 1%의 능력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우리가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처음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라는 질문에서 많은 분들이 소크라테스, 테스 형을 떠올리지만 이거를 처음 말하는 사람은 탈레스라고 하고요. 뭐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공부법 학습법에서는 메타인지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슈를 불러왔고요. 메타가 한 단계 높으냐는 뜻이고 인지가 어떤 사실을 알다 합쳐서 나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인지 초인지라고 하는데요. 즉 객관적인 눈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능력을 협의의 메타인지 개념이라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나를 스스로 조절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능력까지 쌓였을 때 광의 메타인지 능력이 개발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와 관련된 책으로는 리사 손 교수의 메타인지 학습법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하게도 이 메타인지라는 거는 IQ와의 관계보다 더 성적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IQ는 성적과 25%지만 관계가 메타인지와 성적 간의 상관관계는 40%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 노력을 통해서 메타인지를 개발시킬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개발이 되냐라고 했을 때요. 첫 번째 말하는 공부법, 두 번째 셀프 테스트, 세 번째 요약 정리라고 합니다. 네. 말하는 공부법, 셀프 테스트, 요약 정리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메타인지 공부법 중에 일부인데요. 뭐 말하는 공부법은 그런 거죠. 네. 내가 안 보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선생님 놀이를 해보는 거죠. 뭐 화이트보드에 써본다라든지 그리고 친구들과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라든지 혼자 중얼중얼 걸어본다라든지 토론을 해본다라든지 그렇게 말하는 공부법은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셀프 테스트, 뭐 빈칸 테스트를 본다라든지 안 보고 내가 백시 테스트를 해본다라든지 아니면 주관식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본다라든지 그런 방법이 바로 셀프 테스트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요약 정리. 네. 제가 김경일 교수님이 저희 책에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제가 제 추천서 써주시기 전에 김경일 교수님의 강연을 가서 말하는 공부법 셀프 테스트 말고 또 없냐 메타인지 향상시키는 방법도 알려달라 했더니 본인은 대학원생들에게 이 논문을 요약 정리하는 과제를 내준다. 네, 그게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이제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방법. 또 네 번째, 뭐 부가적 얘기하면 뭐 시간 관리도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것도 메타인지 향상시키는 거? 예스, 맞아요. 근데 말 잘하고 싶은데 말을 잘 못해서 학생들이 문제인 거죠? 네.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셀프 테스트 마찬가지죠? 네.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뭐 셀프 테스트예요, 그죠? 요약정리? 뭐를 잘해야 요약정리 잘해요? 핵심이 뭔지 알아야 요약정리를 잘하는데요.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약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근본적인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구호화 전략 중에 가장 또 하나의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바로 구조화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킹과 범주화와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구조화는 조금 더 고차원의 인지 능력을 발휘해서 나만의 논리에 따라서 재구성을 하는 통일된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법은 우선 핵심 제목을 정하고 명사구로 표현을 하고 그거를 논리적 관계에 따라 범주화 또는 구조화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여드려볼게요. 우선 어떻게 한다? 전체 제목을 만든다. 전체 제목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유럽 음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줘야 된다. 왜? 유럽 음식이라고 하면 동유럽, 북유럽, 서유럽 다 넣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유럽 음식의 종류의 특징을 한다라든지 우리 생활 속의 대표적인 유럽 음식의 종류의 특징 한 다음에
독일 소시지와 스위스 퐁듀, 이탈리아 파스타가 있습니다. 하고 먼저 소시지는 이렇게 나온 순간부터 우리 머릿속으로는 세 가지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독일 소시지, 스위스 퐁듀, 이탈리아 파스타. 그 다음에 각각의 내용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돼지고기, 소고기는 뭘까? 소시지에 뭘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은 그냥 써요. 이거 다. 쭉 써.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써. 근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구조가 아닌 거예요. 구조화가 되려면 의미상의 덩어리들을 쪼개서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상하의 관계에 맞게 조직화를 해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 구조화라는 개념의 단권화의 가장 기초 샘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내는 학생들은 요약 정리를 잘 못할까요? 노트 필기 못할까요? 더 나아가서 글 못 쓸까요? 이 도식도 가지고, 이 조직화, 구조화된 내용 가지고 글로 쓰라고 했을 때 못 쓸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만의 글로 아주 깔끔한 표절 없는 자신만의 글이 나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단권화. 단권화가 왜 가능하냐? 단권화가 뭐예요? 다양한 공부 자료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거를 바로 단권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주재료 조리법이 있고 주재료 조리법 식사법이 있고 주재료 조리법 대표 음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주재료 조리법밖에 없네? 그러면 여기는 밑에는 식사법이 있는데 왜 여기는 식사법이 없을까? 뭐 식사법이라 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공부 자료들 인터넷 찾아보고 책 찾아보고 해서 채워놓고 여긴 대표 음식 없나? 대표 음식 넣고 채워보고 그럼 각각의 네 개들을 채워보면 우리는 이 하나의 자료만 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하나로 만들어서 그 무엇보다 더 멋진 나만의 공부 자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진짜 창의성이고, 이게 진짜 단권화. 그리고 저희 생각 코딩은 이거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7단계 외워 법칙을 제가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성인들까지 그 훈련을 통해서 이런 능력들이 훈련이 가능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됐을 때 어때요? 이런 훈련들이 단락단위에서 가능하게 만들면 그때부터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단락들이 모여서 지문이 되니까. 지문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왜요? 교과서 지문이죠. 수능 국어 지문이에요. 인터넷 강의 지문입니다. 이제 이 생각 코딩의 구조화 방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나만의 것으로 정리하면 끝. 공부는 기본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특히 개념을 정리하는 거에는 이것만한 방법은 저는 지금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네.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것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동안 저는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학생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제가 딱 3개월 가르치고 이 학생이 논문을 썼어요. 혼자. 20페이지가 넘는 논문을 썼습니다. 식민사학과 이에 의한 역사 왜곡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20페이지 넘는 논문을 썼고요. 그때 이 학생의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세연이가 이번처럼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 코딩은 철저하게 디지털 마인드맵을 가지고 근데 마인드맵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뿐이지 마인드맵과 사용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조하는 사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재밌는 거야. 공부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게 수정과 편집과 이런 것들이 너무 자유롭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비대면 환경 속에서는 더 최적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너무 재밌게 공부를 하고요. 그때 이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선생님 저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딱 1년 배우고 갔어요. 네. 그리고 3년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국사편찬위원회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금상.
네, 거기까지도 되게 감사했는데, 이 학생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동시에 합격하고, 서울대 국사학과를 입학한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한 결과물들이었고요. 그 학생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네. 수능 지문을 한 번 읽으면 그냥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학생은 딱 고1 때 배웠는데, 결국에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뭐 카이스트 영재원에 저희 생커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소서랑 면접 준비를 했더니, 전날 준비했는데, 네, 저의 도움을 받아서 전날 준비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공부 잘하게 만드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의 능력을 만들고 싶은 거에 저는 더 바라는 바인 거예요. 네, 꿈이 많이 커진 거죠,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교육에서도 인정을 받은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만큼 저는, 저희 학생들이 공부는 우선 기본은 잘 하고, 그걸 넘어서 어떻게 한다? 뭐든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서 이 사회에서, 네, 복잡한 이 사회에서 아주 빠르게 바뀌는 평생 직업이라는 없는 이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사회의 리더가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제 교육적인 비전입니다.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이라든지 또 저희 생코스쿨은 현재 화상교육 시스템으로 전국 학생들을 점점 많은 코치님들과 함께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학원에 도입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네, 그래서 성인분들은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책 쓰기 능력, 뭐 생각적 능력까지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전 국민의 어떤 생각 능력과 주의식 교육의 해방을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운동으로, 네, 저희 생각 코딩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해왔고요. 네, 따라서 이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도 자신의 능력과 자녀의 능력 두 가지 다 개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이제는 믿고, 그 두뇌가 좋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꼭 믿고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